반갑습니다. 저희 빌리지 투어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팀장 디니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투어는 바로 이렇게 세 곳의 마을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잘 모르시겠죠? 세 마을은 모두 한국전쟁으로 인해 부산이 피난 수도가 되면서 만들어진 마을인데요.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한국전쟁이 시작된 이래 불과 3일 만에 28일에 수도 서울이 점령되었고 전선은 계속 남하하여 낙동강의 방어선이 구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후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성공적으로 영토를 수복해 가던 중 중공군의 개입으로 또 다시 수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952년 1월 4일 대대적인 후퇴가 이루어지고 이때 다시 한번 대규모의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산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1차적으로는 1950년 8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2차적으로는 1952년 1월 4일에서 1953년 7월 27일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피난 수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된 피난민들은 부산이라는 새로운 터전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 즉 마을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전쟁과 부산의 마을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투어를 시작해볼까요? 먼저 비석과 관련된 마을부터 떠나봅시다. 어서오세요. 빌리지 투어 팀원 다행입니다. 이곳은 아미동에 위치한 비석마을인데요. 과연 이 마을과 비석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이 마을의 집은 비석 위에 지어졌답니다. 아미동 비석마을은 일제강점기에 화장터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당시 일본은 조선을 오래도록 자신들의 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랬기에 일본인 공동묘지까지 만들기에 이릅니다. 그러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약 40에서 50만 명의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만이 국가가 마련한 수용소에서 생활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피난민들은 아주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953년 부산 역전 대화재는 그런 당시 부산 피난민들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공동묘지로 인식되던 어떻게 보면 가장 열악한 곳이라고 할 수 있던 아미동의 삶의 터전을 일구게 됩니다. 왜 묘지 위에 집을 지었을까요? 당시 일본 묘지는 구조가 집처럼 되어 있어 이 위에 집을 세우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고급 석재를 사용하여 튼튼한 기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마을이 한국전쟁을 겪으며 산 자의 마을이 된 아미동 비석마을. 아미동은 현재까지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마을로 이동해볼까요?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이제부터는 저 째영과 함께 가시죠. 혹시 지금 이 소리 들리시나요? 깡깡 하는 이 소리, 과연 어떤 소리일까요? 깡깡이 마을이 있는 대평동에 1887년 다나카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 다나카 조선공장을 세웠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대평동의 조선 관련 업체가 60개 정도로 늘어나 조선 수리업의 메카가 되었답니다. 그러자 마을에는 배 아래쪽에 붙은 조개를 떼어내고 녹을 벗겨내는 깡깡 망치 소리로 가득 찼고 이 때문에 이 일대는 깡깡이 마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전쟁 당시 영도에는 미군 물자로 만든 피난민 수용소가 있었기에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피난민이 있었습니다. 구호 물자는 한정적이었기에 피난민들은 스스로 경제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때문에 일거리가 많은 깡깡이 마을에는 많은 피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으로 과부가 된 여성들은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조선소 수리 작업 중 녹을 제거하는 작업을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깡깡이 아지매로 불리게 됩니다. 당시 비교적 일거리가 많던 영도에서 생존하기 위해 배와 관련된 일거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생활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청아하게 울리는 깡깡 소리가 조금은 구슬프게 들리진 않으신가요? 이상 영도 깡깡이 마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말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투어의 마지막 마을을 안내드릴 현입니다. 이곳은 우암동 소망마을입니다. 여러분, 이 집에서 특이한 부분을 찾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지붕이 특이하죠? 이 집은 소의 막사를 개조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 어쩌다 소의 막사를 집으로 사용하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과거 이곳은 배를 대기의 편의 포구로서 사용되며 일본의 이추르 검역소가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이곳이 한일 양국의 표류민 지정 접수처로 사용되었기에 제1동포가 많이 몰려들면서 마을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피난민들은 바로 이곳 우암동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피난민들은 거주 공간 확보를 위해 피난민 수용소로 활용된 남은 소막사, 대지와 닭막사, 빈공처, 화정터 주변 등에 천막을 설치하여 살았습니다. 이 시기 5인 1가구가 평균 약 3평 정도밖에 되지 않은 공간에서 모여 살았습니다. 피난민 수용소 내부는 화재에 취약한 자재들이 많이 사용되었기에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고 환기도 잘 되지 않았으며 상하수도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있지 않았습니다. 1953년 휴전 이후에도 돌아갈 곳이 없던 이들은 조금씩 막사를 개조하며 그대로 이곳에 살게 되었는데
이후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인근 지역의 공장, 항만 등이 조성되어 오늘날까지 그 후손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투어는 어떠셨나요? 아미동 비석마을, 영도 깡깡이 마을, 우암동 소망마을 이 세 곳은 전쟁의 상처를 겪으며 피라민들이 능동적으로 새롭게 적응하고 버티며 재해석한 새로운 공간이라는 의의를 가지는 곳들입니다. 화려한 부산의 이면에 담긴 전쟁의 상흔은 짐짓 서글퍼 보일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한 이들이 있었기에 이 투어는 그렇게 어둡지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 빌리지 투어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용해 주세요. 안녕!